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가시는 분들, 교회들 다 나가시겠죠.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게 한 것은 한국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많은 기도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방송도 했습니다만 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그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 정치의 이 정치는 되게 어떤 그 리더가 있으면 그 패거리가 있잖아요. 누구 계열, 누구 파, 누구 계열, 누구 파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나온 지 몇 개월 만에 대통령이 후보 출마했다. 그랬는데 그쪽에 투표 3일을 앞두고 3월 6일 날 각종 언론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함을 했잖아요. 그 김만배라든가 신앙님이 조우연이 이런 사람들이 해서 뉴스타파에서 빵빵거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연을 만나서 커피를 타주고 당신이 조우연이냐 그리고 돌려보냈다. 그때 덮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조작 방송, 편집, 짜집기 방송을 했었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선거 투표 앞두고 5일, 3일에 말이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는데도 딱 보도 막 떨어뜨리고면요. 투표를 나갔던 이 중도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으려고 하다가 그냥 일로 찍는다. 뭐 그랬어? 뭐 윤석열이 그렇게 했어? 찍는다니까요. 이 우리나라 투표하는 분들 내가 많이 연구해봤습니다. 전에 여러분들 그 이해창 그 여당 그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의 이해창 후보가 나올 적에 그쪽에도 김경업이 그 아들 이해창 아들 그 군대 문제 이걸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 해가지고 다 나중에 재판했는데 무혐의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전날까지는 저녁 때까지는 이해창 그 후보가 당선되는 걸로 다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확 뒤집혀 가지고 그쪽에 이해창 후보가 떨어지고 노무현이가 됐잖아요. 그쪽에 제가 그 투표 날 그러니까 저녁 때 그러니까 개표가 끝나기 전이죠. 투표 그 개표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서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뭐하고 이렇게 막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는데 밤 12시쯤 돼가지고 개표하는데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27만 표인가요? 30만 표도 안 되는 차이로 낙선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재판을 했는데 전부 무혐의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작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 우리 순수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그걸 진짜로 믿고 딴 쪽에다 투표를 했다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안 도왔으면요. 3일 남겨놓고 그렇게 짜집기 방송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이건 국기문란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완전히 농락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대 문제였습니다. 정말 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신 분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다음에 교회에 계신 분들 아픈 환자 뭐 이런 분들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느 교회든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참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질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를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문통정부에서 이재명이를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라 아주 완전히 망가지고 세계 왕도 댕기고 친북 쪽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북한 쫓아야 남는 거, 뭐 얻어먹는 거, 뭐 유익한 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교회 가시는 분들 교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중지시켰잖아요. 뭐 코로나 그것 때문에 뭐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래놓고 6년 만에 6년이 넘었죠. 단체 관광을 중국에서 풀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이 지금 현재 한국으로 몰린다. 명동에 중국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추석 연휴가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6일 아니야 6일이요. 중국에 제가 가보니까요. 중국의 추석은요. 그 지역 위치에 다른데요. 보통 20일이에요. 20일. 한 달가량 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홍콩 옆에 있는 광주에서 저기 저 연변이라든지 저기 뭐야 이거 대련이나 이 저기 요령성 쪽으로 이거 가는 사람들은요 기차로 가는데 기차가 아주 느려서 보통 가는 데만 15일 17일 걸린대요. 가는 데만. 그래서 추석이 중국은 깁니다. 추석 세고 와라. 그래서 한 달도 되는 데가 있어요. 예, 추석이 그 연휴가 이렇게 길게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한국으로 많이 온다. 한국에 많이 오는 이유는 한국의 품질이 좋고 예쁘고 외국에 하나도 손색 없고 그 질이 좋고 값이 적당하다. 값이 좀 싼 편이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전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적에 비행기를 갖다 대절해가지고 전세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명동에 있는 상품을 그냥 몽창 싹쓸이해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 중에는 장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자기 친척들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화장품 같은 거. 한국 화장품이 중국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질이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해외 관광 많이 갈 적에 일본을 많이 갔죠. 저도 일본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일본 다니고 그 다음에는 저 대만, 홍콩, 태국 이쪽에 태국 쪽으로 많이 갔어요. 태국에도 저는 몇 번씩 갔다 왔죠. 우리 뭐 이런 친구, 뭐 이런 동창, 이런 모임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뭐 이렇게 해서 태국도 가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유럽 쪽에를 가보고 유럽을 가보고 그다음에 저 북유럽 저 노르웨이 그 아주 저 북쪽이에요. 참 깨끗하고 좋아요. 조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미주 쪽으로 갔죠.
요즘에 이제 뭐 웬만한 데 다 다녀봐 가지고 이제 가는 여행을 뭐 그렇게 요즘엔 가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인구가 13억이 넘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한국에 여행을 오기 시작한다 하면은요, 한국에 중국 사람들 1년에 몇만 명씩 들어옵니다. 아주 큰 나라 아니에요. 요즘에 명동에 아주 그냥 중국 사람들이 와서 난리라고 합니다. 와가지고는 여전히 화장품, 그 이외에 뭐 신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몇 개씩 사갖고 왔답니다. 이번에 한국의 추석 때 중국의 그 손 큰 그 대단히 단체 관광객들을 명동으로 유치하고 그냥 서울로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있는 관광 수입을 좀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회집에 가서 회도 먹기도 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공산품 쪽을 좋아하더라고요. 공산품. 하여튼 중국 단체 관광을 풀어서 지금 한국의 활기가 뛰게끔 됐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 관광버스에 지금 중국에 이건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들이 왔네요. 관광버스에 지금 타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신발을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품질이 좋고 값이 싸니까요. 이 사람들은 중국의 조금 젊은 사람들이네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뭐 보따리 뭐 이분은 등짐을 지고 또 보따리 메고 또 이쪽에 손에 또 들고 뭐 이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다 보따리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관광버스에 타는 모습입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젊은 사람들이네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식당가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들하고 이제 관광을 하는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와서 이제 뭐 커피숍 같은데요. 커피숍에 뭐 들러서 이제 젊은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녁에 저녁 때 돼가지고 뭐 간식으로 다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 찾고 먹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한국에 뭐 떡볶이는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는데요. 떡볶이라든지 뭐 중국 절충식으로 있는 뭐 그런 튀김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는 거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먹고자 기다리고 있는 거.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단체로 오게 되면 이렇게 색깔 있는 그 티셔츠를 입고 아마 자기들 그 일행들을 아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 나가게 되면 앞에 선두주자가 깃발을 들고 깃발을 들고 그리고 뒤에 쭉 쫓아다녔죠. 이게 참 중국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면세점 같은 데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물건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줄 서가지고. 예. 한국이 제가 세계 49개 나라를 다녀봤는데요. 한국이 친절하고 깨끗하고 또 값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내용 물건이 좋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좋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그 물건 선물 그런 게 내용물이 좋잖아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뭐 한국 사람들이 누구 관광에 들어고 시비하고 뭐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좀 한국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 선호하죠. 예. 지금 이제 한국이 많이 이제 경제가 상승돼 가지고 우회로 경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가서는 별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물건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중국 사람들은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의 물건은 무조건 다 좋아합니다. 메드 인 코리아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한동안은 중국을 계속 고객으로 모시고 한국의 물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일요일 편안히 쉬시고 좀 시간 나시면 오후에 좀 바닷가나 또는 산으로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첫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고 아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